자, 구분기호가 명확한 경우는 데이터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요. 구분기호가 명확하지 않다면 데이터의 위치, 즉 문자의 위치를 찾아서 중간에 추출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자를 추출하는 대표적인 함수들은 left, right, mid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라내기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추출해야 될지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find라는 함수를 같이 중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시트에 보시면 주민번호가 있고 주민번호의 맨 앞자리 두 자리는 출생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의 첫 번째 앞에 두 자리를 잘라서 출생 연도를 찾고자 할 때는 자, 함수식에 left하고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에 2를 넣어주시면 left 함수는 맨 앞에서부터 두 개의 문자열을 문자열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자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출생 연도만 가져온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 출생월만 가지고 싶다. 그러면 출생월은 출생연도 다음에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두 자리를 가져와야 되는 상태인데, 자, 이때는 mi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mid라는 함수는 형식이 추출하고자 하는 대상 텍스트에서 추출 시작 위치를 지정하고 추출할 문자 수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예제와 같이 A2에 있는 내용을 세 번째 위치로부터 두 개를 가져와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690420에서 세 번째 위치는 첫 번째 위치는 6, 9가 2, 세 번째 위치는 0이 되겠죠. 0 위치로부터 두 개니까 04가 되겠죠. 즉 출생월을 추출하는 수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을 구분하는 것, 즉 주민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 부분인데 이걸 구분할 때는 자, 보시면 구분기호가 하나 있죠. 이 구분기호를 가지고 추출해내면 됩니다. 자, 물론 이 구분기호를 가지고 앞서 배웠던 데이터 나누기를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기호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find입니다. find는 찾을 문자열이 먼저 나옵니다. 찾고자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대상 텍스트가 두 번째 인자로 나옵니다. 자, left, right, mid는 항상 대상 텍스트가 먼저 나왔는데 find는 두 번째 나오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많이 혼동이 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A2라고 하는 위치로부터 마이너스의 위치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째 위치에 있나요? 자, 보시면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위치에 있죠. 그래서 find -a2 하게 되면 7이란 값을 알려줍니다. 자, 7이란 값을 알려주는데 자, left 함수에 보시면 a2에부터 7개를 추출해내면 마이너스까지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1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구분자를 제외한 나머지만큼을 추출해 오게 해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앞자리만 분리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뒷자리만 가져오고 싶다. 특정 위치로부터 뒷자리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밑에 제가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right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right라는 함수는 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뒤로부터 데이터에 지정된 개수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수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렇습니다. 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자, 어디에서 얼만큼 가져와야 되느냐? 즉 마이너스가 있는 위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출하게 되냐면 전체 문자열의 길이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위치를 빼주면 뒷자리만큼의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부터 7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공식처럼 늘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자리를 해올 땐 find를 쓰고 -1을 하고 뒤에서 빼올 때는 전체 길이에서 렌을 써서 전체 길이에서 find를 뺀 숫자만큼 가져오면 뒷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실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민번호가 있고 출생연도와 출생월, 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구분하도록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출생연도를 구분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앞에 두 자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함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left, right, mid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 두 자리이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주민번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앞에 두 자리만 가져와라. 네, 그럼 출생연도가 추출됐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되겠죠? 출생월은 어떤 식으로 뽑을까요? 출생월은 출생연도 다음에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left도 쓸 수 없고 뒤에서 뽑아오는 right도 쓸 수 없습니다. 뭘 써야 될까요? mid라고 한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는 mid 뽑아오자 하는 텍스트를 지정하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추출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자는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거냐? 자, 세 번째부터 두 개의 문자를 뽑겠다. 네, 그러면 출생월이 추출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실수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출생일을 뽑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출생일을 뽑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한 거를 응용한다면? 네, 그렇죠. mid A2, 자, 주민번호가 있는 텍스트, 콤마, 다섯 번째부터 두 자리, 그쵸? 5,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생년월일을 추출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을 추출한다는 건 뭐냐면 주민번호 앞자리 부분입니다. 그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자, 물론 방금 배웠던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6자리를 추려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나는 left 주민번호 부분하고 6자리. 네, 이렇게 하면 앞자리가 추출이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구분자로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걸 활용해 보자는 거죠. 중간에 구분자가 있는 데까지만 추출하는 그 기능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이렇게 숫자를 지정하기보다는 find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find, 자, F2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니죠. 자, 구분자를 먼저 찾고자 하는 구분자를 주고 콤마 A2.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있는 위치까지 찾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find 마이너스 A2라고 했을 때 얘는 결과를 얼마를 줄까요? 마이너스가 7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7을 알려주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까지 추출할 게 아니라 그 앞자리까지 추출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엔터를 해볼까요? 네. 자, 수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left A2하고 그 다음에는 구분자를 찾고자 하는 구분자의 위치까지 찾는데 find 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한 자리를 줄여서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구분자 바로 앞에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주민번호 뒷자리만 잘라 보겠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뒤에서부터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엔 right 함수를 써야 될 겁니다. right 함수. 자, 텍스트는 앞에 있는 거고 뒷자리는 몇 개를 가져오면 됩니까? 7자리입니다. 자, 7자리를 가져오면 뒷자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분자를 가지고 잘 나와야 될 위치를 확인하는, 즉 잘 나와야 될 데이터의 수를
문자의 개수를 계산하는 이런 로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왜 제가 굳이 어려운 함수를 중첩해서 이렇게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중간에 대시라든가 공백이라든가 중간에 위치가 언제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데이터들에서도 방금 요 함수들을 이용해서 앞자리와 뒷자리를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주민번호에서 7자리는 항상 마이너스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6번째, 7번째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마이너스가 중간에 뭐 3번째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뭐 10번째 자리에도 올 수도 있고, 그걸 랜덤하게 알 수가 없다. 랜덤에서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땐 방금과 같이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요령으로, 자, 이번엔 라이트 함수를 쓰는 거는 동일한데요. 구분자 이후의 내용을 다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수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거는 먼저 전체 길이를 구하는, 텍스트의 전체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쓰고, 거기에서 구분자가 있는 위치까지, 마이너스 구분자가 있는 위치까지의 내용을 빼면, 네, 정확하게 가져와야 될 뒷자리의 자릿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 right에서 구분자까지의 뒷자리를 가져올 때는 전체 길이에서 구분자까지의 위치를 빼준 수를 넣어주면 뒷자리에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네, 데이터가 추출이 됐죠.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는 left, right, mid 함수가 있는데, 중간에 구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계산해 오기 위해서 find와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숫자를 숫자로 바꾼다거나, 혹은 문자열로 된 날짜를 실제 날짜 데이터로 바꾼다거나, 이런 등등의 일을 할 때 데이터 변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문자열로 된 숫자를 일괄적으로 숫자로 바꿔주는 간단한 기능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처럼, 자, 1로 된 문자를 숫자 1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메뉴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 도구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를 써보려 합니다.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쓰시면, 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항목은 하나입니다. 네, 항목은 하나인데 굳이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구분기호로 분리됨 하고 공백을 선택하고, 자, 데이터 서식을 일반으로 지정을 하면 텍스트 데이터가 숫자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지정하실 것,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바로 일반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면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숫자가 숫자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텍스트 나누기는 그야말로 앞에 우리가 했던 대로 텍스트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데이터 유형에 맞게 변환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분리의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 변환의 목적으로 말이죠. 이번에 배울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나중에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문자열을 숫자로 바꾼다거나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것, 이걸 함수로 할 때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자, 먼저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때는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인자로 들어있는 문자열의 내용을 숫자로 바꿔서 알려줍니다.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때는 text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숫자 데이터와 뒤에 숫자 형식, 즉 숫자 포맷이 들어옵니다. 숫자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텍스트로 변환할 때 사용할
일종의 서식입니다. 서식들을 문자열 형태로 넣습니다. 자, 이거는 데모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날짜로 바꿀 때는 데이트 밸류, 타임 밸류라는 걸 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의 값을 어떤 특정한 값을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짜의 표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값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데이터들을 보고자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짜 형식으로 변환할 때는 아래 자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는 대로 데이터 함수 안에 year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데이트 밸류 함수들을 복합적으로 써서 얻어냅니다. 조금 어렵죠. 예. 하지만 이 함수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쓰게 될 함수들이니 지금 잘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꿀 때 날짜 데이터가 아무리 2014-01-01이라고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거는 문자열이 아닙니다. 날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자열 데이터로 활용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즉 문자열의 추출 기능이나 이런 걸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텍스트 함수입니다. 네, 앞서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때도 이 함수를 썼었죠.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뒤에 형식을 잘 봐주세요. 제 형식이 YYY-MM-DD 하게 되면 2014년-01-01 이런 식으로 날짜들이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을 참조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indirect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자, 이거는 참조가 어떤 문자열 형태로 있는 겁니다. 문자열 형태로 참조가 있을 때 이걸 실제로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 공간이 되는 참조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indirect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될 거고요. 데모를 통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셀 서식은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바꿔주는 겁니다. 즉 원래 데이터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날짜를 계산할 때는 데이트 밸류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텍스트로 날짜들을 구분하고자 할 때는 날짜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고 문자열 추출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와 월과 일을 이렇게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이게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혹은 날짜 데이터인지 문자열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셀 데이터의 실제를 확인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배웠던 겁니다. 컨트롤 플러스 그레이브. 예, 이거는 원래 수식을 확인할 때 쓰는 함수라 그 단축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셀 데이터의 실체를 확인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로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 실습을 해 보겠는데요. 자, 먼저 화면에 자, 지금 블록으로 잡은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200, 3,000. 자, 이거는 분명히 문자열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자열 데이터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숫자 데이터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를 가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그다음에 공백을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걸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공백. 자, 여기서는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지만 일반으로 선택을 해두면 숫자 데이터는 숫자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래서 마침. 자, 그럼 어떻게 됐죠? 네, 문자열로 되어 있던 것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를 이용한 변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한 변환은 지금처럼 메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변환 함수들을 통해서 문자열을 숫자를 문자 데이터로 바꾸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앞서 같은 예제인데요. 100, 200, 3,000 이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value입니다. 자, 앞서 배웠죠? value하고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숫자 데이터로 바뀝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숫자 데이터가 돼서 숫자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것. 예,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것. 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개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민번호라든가 생년월일 같은 정보들을 숫자로 받아 읽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숫자로만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문자열로 바꾸어 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자열 함수들 len이라든가 left라든가 right라든가 이런 문자열 추출함수, 문자 추출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바로 텍스트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건 활용 빈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100이라고 하는 거를 변환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자, 숫자 형식은 땡땡땡,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네, 자, 이 100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100이 아니고 100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 이번에는 텍스트인데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두 번째 인자로서 텍스트는 항상 포맷 텍스트, 즉 어떤 형식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형식에 맞춰서 써주면 됩니다. 이 형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여기 샵은 숫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숫자 하나. 그래서 2,000, 즉 2000이라고 하는 값을 2,00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2,000을 그대로 샵, 샵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데이터가 문자열로 변환돼서 나타납니다. 자, 텍스트를 한번 변화 동일하게 3000.1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형식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형식은 숫자 부분은 샵 하나 둘셋넷 점 샵 하고 가로 닫고, 네, 그러면 얘는 100 1000 그 다음에 2,000 3000.1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문자열에 대한 데이터고 앞에는 숫자 데이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로 된 데이터를 날짜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제로 보이기에는 이 두 데이터가 날짜처럼 보이지만 실제 엑셀은 얘를 날짜 데이터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열로 인식을 하죠. 그럼 날짜로 변환시키는 건 어떻게 해주느냐? 자, 그때 쓰이는 함수가 date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date value 하고 앞에 있는 거. 자, 그런데 뭔가 값이 좀 이상하죠? 날짜라고 하는데 실제로 날짜가 아니라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의 의미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게 된 숫자냐면 1900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번요, 1900년 1월 1일부터 지금 계산한 날짜 2014년 1월 1일까지 날수를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는 41,640이라고 하는 값은 2014년 1월 1일이 1900년 1월 1일부터 며칠째 날이냐, 그 정보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상태로 보면 몇 월 며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 녀석을 셀 서식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익숙한 날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자, 앞에 있는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날짜도 변환이 됐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되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날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두 개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텍스트 나누기를 합니다. 텍스트 나누기가 데이터 변환에 정말 범용적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예, 구분기호로 공백을 그대로 해두시고, 자, 여기에서 선택하실 때 주의할 거는 날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침.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녀석들은 더 이상 문자열이 아니고 날짜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날짜와 관련된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열을 날짜로 바꿀 때는 데이트 밸류라고 하는 것을 쓰시고 셀 서식을 날짜 표현으로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날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데이터 탭의 텍스트 나누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게 되면 날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문자열로 바꾸려고 합니다. 숫자에서 문자열을 바꿀 때 뭘 썼죠? 네, 텍스트라는 걸 썼었죠.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 포맷을 그대로 쓰시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날짜에 대한 데이터 포맷은 약간 좀 다릅니다. 자, 코테이션 하시고 y 4개 하시고, 자, dd dd, 자,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문자열이 됩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자동 채우기라면 2014년 3월 31일이란 이 날짜 데이터가 1024-03-31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뀌는 거죠. 네. 자, 숫자하고 좀 다릅니다. 숫자는 샵을 이용해서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날짜의 경우는 연도의 경우 YYY, 그 다음 달에는 일에는 DD 쓴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데이터를 참조로 바꿔주는, 자, 지금 이쪽 예제를 보시면 H2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즉 문자열이죠. 자, 이거를 문자열이 아니라 실제로 저장 위치를 나타내도록 참조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함수냐면 indirec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요 예제대로 J3 위치, J3에서 가르치고 있는 요 위치를 찾아가서 그 값에 해당하는 값에 그 100을 더하는 수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H2가 아니라 H3를 입력하게 되면 201에다가 100이 더해진 값이 여기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쓰면, 자, indirect, 참고하고자 하는 위치, 그다음 더하기 100. 자, 지금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j3에 있는 내용에 대한 참조를 찾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indirect는 뒤에 요 참조에서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에, 요 데이터에 그 위치를 다시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H2가 아니라 H4로 바꿔주면 뭘 찾아가겠습니까? 네, H4의 값을 찾아가서 거기에 100을 더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즉 H4라고 하는 텍스트를 참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다이렉트 역할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많이 활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내용이 많고 길었죠. 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정제하는 건 빈 값과 중복값 혹은 비유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요거에 대한 실제 데이터 정리 방법은 앞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것, 데이터를 나누거나 추출하거나 변환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 작업과 재구축 작업을 위해서 7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자, 많이 활용되고 사용 빈도가 높은 스킬들이니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